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액션 범죄 미스터리 영화인 고소결차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고소결차 안에서 중요한 임무를 가진 불운한 암살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간단한 임무로 시작했지만 그는 열차에서 다른 암살자들을 만나면서 임무가 위험해집니다. 각자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죠. 도쿄에서 레이디버그라는 이름의 은퇴한 암살자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담당자와 통화 중인 그는 기차역에 사물함을 엽니다. 그 안에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레이디버그는 제공된 총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재빨리 탑승합니다. 담당자가 그의 임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임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는 손잡이에 기차 스티커가 붙은 서류 가방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로 설명을 듣고 있는 중 열차 직원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기차 좌석의 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레이디버그는 주머니를 뒤집어 보지만 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영수증을 건넵니다. 열차 직원은 그를 바라보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말합니다. 레이디버그는 서류 가방을 찾기 위해 객차로 이동합니다. 그는 보통 그렇듯 서류 가방 안에 돈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잠시 후 그는 쉽게 서류 가방을 찾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는 그것을 자켓 아래에 숨깁니다. 그의 담당자는 즉시 기차를 나가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비즈니스석에서는 유이치가 누군가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분홍색 옷을 입은 작은 소녀 옆에서 멈춥니다. 그는 권총을 꺼내 그녀를 겨눕니다. 그러나 그녀의 놀라고 패닉에 빠진 얼굴을 보고 그는 물러납니다. 그는 이 순진한 여성이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과하기 시작하고 떠나려 할 때 그녀가 갑자기 그를 테이저로 공격합니다. 그는 다음 좌석으로 기절하며 쓰러집니다. 결국 그는 올바른 사람을 찾는다. 유이치가 깨어났을 때 그는 의자에 묶여있다. 그 여자는 자신을 프린스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머리끈으로 그의 총을 다시 건넨다. 그가 총을 짚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요원에게 빠르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 만약 요원이 10분마다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는 그의 아들 와타루를 죽일 것이다. 유이치는 그들이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그는 와타루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는 그녀를 죽일 수 없다. 유이치는 프린스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백사의 죽음을 죽이기를 원한다고 답한다. 일반석에서 한 남자가 방금 잠에서 깨어난다. 그의 곁에는 레몬과 텐저린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두 명의 요원이 있다. 그들은 남자의 아버지, 백사의 죽음에 의해 고용되었다. 그의 아들을 공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백사의 죽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조직의 리더이다. 레몬과 텐저린은 남자를 그의 좌석에 묶어 그가 도망칠 수 없도록 한다. 그들의 임무를 끝내기 위해 그들은 남자와 서류 가방을 가지고 교토역에서 내리며 그러나 레몬이 서류 가방을 찾으러 갔을 때 그것은 그가 두었던 곳에 없다. 레이디버그가 그것을 가져갔다. 텐저린과 레몬은 백사의 죽음의 아들을 남겨두고 서류 가방을 되찾는 방법을 계획한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면 그의 아들은 죽어있다. 이제 그들은 심각한 공경에 처했다. 기차는 첫 번째 정차역에서 멈춘다. 이것은 레이디버그가 기차를 떠날 신호이다. 그가 내리려는 순간 흰색 정장을 입은 남자, 늑대가 그를 찌른다. 다행히도 칼은 그의 가슴이 아니라 그의 핸드폰을 찔렀다. 그들은 기차 안에서 물건을 던지며 서로 싸운다. 결국 늑대는 레이디버그에게 칼을 던진다. 하지만 그는 서류 가방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나이프가 늑대로 되돌아온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관통한다. 즉시 그를 죽인다. 레이디버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여 혼잡을 덮는다. 고소결차는 다음 정차역에서 멈춘다. 레이디버그는 서둘러 떠나려 하지만 레몬에게 거의 붙잡힌다. 그는 레몬도 서류 가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가 또 다른 요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조심하며 그는 다른 객차로 이동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이미 닫히고 있다. 그는 다음 정차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 레이디버그는 늑대의 시체로 돌아가 그의 전화기를 가져온다. 그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정차역을 놓쳤다고 보고한다. 그는 늑대가 왜 자신을 쫓고 있는지 알게 된다. 그는 아내가 죽임을 당했던 결혼식에서 써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기억하지 못했다. 전화통화 중에 마침내 그는 텐저린을 만난다. 레이디버그는 그를 레몬의 파트너로 기억하지만 텐저린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다. 레이디버그는 재빨리 그들의 짧은 만남을 끝내고 도망친다. 텐저린은 열차 주변에 서류 가방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프린스는 이를 엿듣고 레이디버그가 서류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서류 가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흥미를 느낀다. 텐저린이 떠난 후 그녀는 늑대가 레이디버그와 싸운 바를 재빨리 수색한다. 쓰레기통에서 그녀는 모두가 찾고 있는 서류 가방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그녀는 유이치를 화장실에 가두고 서류 가방을 열도록 강요한다.
조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유이치는 혼자서 추측해야 한다. 일반석으로 돌아온 레몬은 서류 가방을 가진 레이디버그에 대해 방금 소식을 듣는다. 그가 문자를 읽는 것을 마치자마자 그 남자가 자신의 앞에 나타난다. 레이디버그는 그에게 윈윈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는 그들에게 서류 가방을 넘기고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 실패할 것에 개의치 않고 그냥 평화롭게 고소결차에서 내리고 싶어한다. 레몬은 그의 제안에 회의적이며 그가 고소결차에서 누군가를 죽였다고 비난한다. 레몬은 레이디버그가 백사의 죽음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누구를 죽였는지 명시하지 않아서 레이디버그는 레몬이 늑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놀라지만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인정한다. 레몬은 그가 아마 그들의 탓으로 죽음을 돌리고 싶어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쉬운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 레이디버그가 우위를 점해 그를 기절시킨다. 레몬의 전화로 레이디버그는 그의 담당자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그는 백사의 죽음의 아들을 죽인 제3위 인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늑대의 아내가 죽은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다. 범인은 늑대가 쫓고 있던 인물이다. 시간이 지나고 유이치는 서류 가방의 조합을 추측할 수 있다. 서류 가방을 열면 레이디버그가 예측한 대로 많은 돈이 들어있다. 프린스는 가방에서 장치를 꺼내 서류 가방에 설치한다. 그녀는 그것이 폭탄이라고 설명한다. 백사의 죽음에 대한 총 31회의 암살 시도가 실패했다. 그는 항상 그들의 무기를 사용해 모든 것을 처치했다. 프린스는 계획이 유이치가 백사의 죽음을 죽이려다 실패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프린스가 개조한 자신의 총으로 유이치를 처치해야 한다. 이 새로운 총은 발사자에게 역효과를 주어 백사의 죽음을 죽일 것이다. 서류 가방은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할 경우 그들의 두 번째 계획으로 작용할 것이다. 프린스는 이 정확한 이유로 유이치의 아들을 빌딩 밖으로 밀어냈다고 공개한다. 그가 백사의 죽음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녀는 유이치가 필요하다. 그들은 화장실에서 나간다. 그러나 레몬에게 막힌다. 그는 그들이 레이디버그나 서류 가방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프린스는 실수로 서류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흘린다. 레몬은 이 상황에 의심을 품고 총을 꺼낸다. 화장실에서 레이디버그는 모두에게서 숨고 있다. 그의 담당자는 호넷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밝혀낸다. 그녀는 피해자가 온몸에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뱀 독을 사용하는 암살자이다. 만약 30초 이내에 해독제가 주입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죽게 된다. 그것은 아내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독이다. 그리고 아마도 백사의 죽음의 아들일 것이다. 늑대는 호넷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를 죽이기 위해 열차에 오는 것이다. 레이디버그는 드디어 그의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 그는 호넷을 찾아 레몬과 텐저린에게 넘겨 자신의 무고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텐저린이 도착한다. 그들은 서로 싸우고 거의 서로를 문 밖으로 차낼 뻔한다. 텐저린이 레이디버그를 젓가락으로 찌르기 전에 그의 전화가 울린다. 백사의 죽음이다. 그들은 그가 텐저린과 함께 서류 가방을 들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를 원한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전체 열차가 폭파될 것이다. 텐저린이 전화를 끊고 레이디버그에게 서류 가방이 있는지 묻는다. 레이디버그는 없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레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므로 레이디버그는 레몬으로 변장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 아무 서류 가방이나 사용한다. 상황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갑자기 서류 가방이 열린다. 그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레이디의 옷이 들어있다. 그들의 변장이 들통났다. 그들은 야쿠자에게 붙잡히기 전에 재빨리 열차에 탄다. 다음 정류장에서 레이디버그는 내릴 준비를 한다. 그는 서류 가방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텐저린에게 자신이 서류 가방을 두었던 정확한 위치를 말한다. 하지만 그가 한 발 내딛기 전에 텐저린이 그를 멈춘다. 그는 서류 가방의 위치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아들의 죽음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하다. 초를 세우며 레이디버그는 그를 열차 밖으로 차낸다. 문이 닫힐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고 텐저린은 밖에 갇혀버린다. 그는 신속하게 고속열차를 쫓아가서 기차 위로 올라탄다. 그는 구멍을 뚫고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레이디버그는 서류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비즈니스석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은 여전히 왕자가 다시 넣은 후 그가 두었던 같은 장소에 있다. 그는 늑대의 재킷 안에서 봉투를 집어들고 호넷의 사진을 찾아본다. 바로 그때 그녀가 열차 직원 중 한 명으로 나타나 그를 공격한다. 몇 차례의 고군분투 끝에 레이디버그는 그녀를 목 조르기에 성공한다. 그는 그녀가 백사의 죽음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온라인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의 암살에 대한 보수는 서류 가방에 들어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레이디버그는 그녀를 자신의 도구로 죽인다. 고속열차 안에서 레몬은 프린스와 유이치 중 누가 책임자인지 파악하려고 한다. 그는 둘 다 눈을 감으라고 요청하고 보스에게 손가락을 가리킨다. 프린스가 유이치를 가리키고 레몬이 그를 쏜다. 그는 피를 흘리는 그의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간다. 프린스가 문을 잠그고 있는 동안
레몬은 그녀의 가방 안에 있는 총을 본다. 그는 의심을 품고 그녀에게 다시 총을 겨눈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있기 전에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이전에 레이디버그가 약을 탄 물을 마신 상태였다. 그녀는 그의 쓰러진 총을 집어들고 그의 가슴을 쏜다. 그리 오래지 않아 텐저린이 프린스를 만난다. 처음에 그는 순진한 소녀의 행동에 속았지만 레몬이 그녀의 옷 뒤에 남긴 단서를 발견한다. 레몬은 그녀를 그들이 찾고 있는 악당인 디젤로 표시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쏘려고 할 때 레이디버그가 들어와 그를 제압한다. 그들은 총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총성이 울린다. 텐저린은 목에 총격을 받고 그의 죽음 직전 그는 레이디버그에게 그 소녀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하지만 그의 말은 피가 튀면서 잘 들리지 않으며 레이디버그는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둘만 남게 된다. 레이디버그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겠다고 고집한다. 그러나 프린스는 그녀의 배낭이 의자에 붙어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녀를 속인다. 그녀는 다음 정거장에서 고소결차를 내릴 수 없다. 그 소녀가 불쌍해서 레이디버그는 백사의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교토까지 그녀와 함께 있기로 결정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유이치의 아버지인 장로가 프린스의 말을 엿듣는다. 그는 유이치와의 긴급 통화에서 그녀를 알아보고 그의 응답이 없자 걱정하게 된다. 그는 위험 속에서 직접 열차에 왔습니다. 레이디버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는 프린스에게 와타루가 병원에서 이미 안전하다고 알립니다. 그의 부하를 보내 그녀의 부하를 죽이게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인질로 잡을 수 없습니다. 프린스는 그녀가 장로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떠납니다. 레이디버그가 돌아오면 그는 프린스에 대해 경고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래전 백사의 죽음이 그의 모든 일가를 죽였고 그와 그의 아들이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복수를 계획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이치와 레몬이 갇혀있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레몬은 내내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고 프린스의 총격을 견딥니다. 이들은 모두 협력하여 백사의 죽음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열차는 교토에 멈추고 그곳에서 백사의 죽음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프린스가 처음으로 그와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의 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총을 겨누고 그가 같은 총으로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열차를 떠납니다. 밖에서 레이디버그는 서류 가방과 함께 붙잡힙니다. 그의 부하들이 가방을 여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레이디버그는 왜 그들이 열차 안에서 모두 고용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익명의 계약이 모두 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백사의 죽음은 그것이 사실 고의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모든 팀원을 죽이기 위해 레몬과 텐저린을 고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볼리비아로 가야 했고 아내를 도쿄에 혼자 두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공격당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을 노린 시도였지 그의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그는 호넷을 고용했는데 그녀가 그의 아내를 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심장외과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자신의 쓸모없는 아들을 죽이도록 고용했는데 그 아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있던 날 밤 그녀는 그를 감옥에서 구하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인 요원 카버를 고용했다. 이를 듣고 레이디버그는 놀란다. 그는 지금까지 카버를 대신하기 위해서만 이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카버가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사람을 잡았다고 소리친다. 그러나 서류 가방이 열리자 폭발하며 그의 비명은 들리지 않는다. 이 신호를 보고 그들은 열차 안에서 백사의 죽음의 하수인들을 모두 죽인다. 남은 것은 백사의 죽음과 장로 간의 마지막 전투뿐이다. 그들이 사무라이로 싸우는 동안 레이디버그와 레몬은 고소결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려 한다. 많은 야쿠자에게 방해를 받지만 레몬은 그들을 모두 물리친다. 레이디버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자신과 함께 문 밖으로 태클한다. 그들은 레이디버그가 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호수에 떨어진다. 그는 결국 열차의 비상제동 장치를 조작한다. 마침 그때 백사의 죽음이 장로를 소리한다. 갑작스러운 제동 때문에 모두가 균형을 잃는다. 이는 유이치가 백사의 죽음의 손에 물병을 던져 총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그가 방심한 사이 장로는 자신의 칼을 집어들고 그를 심하게 다치게 한다. 열차는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고소결차의 생존자들이 한 명씩 나와있다. 백사의 죽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헬프리스 레이디버그를 소리한다. 그는 여러 번 자신이 그의 아내의 살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백사의 죽음은 개의치 않는다. 그는 프린스의 총으로 쏘지만 그 총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백사의 죽음은 마침내 죽었다. 프린스가 그의 뒤에 나타나 모든 생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나 그녀가 한 발자국 더 내딛기 전에 레몬이 운전하는 텐저린을 실은 트럭이 그녀를 친다. 이제 프린스도 죽었다. 유이치와 장로는 레이디버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마침내 레이디버그의 담당자가 그를 데리러 온다. 전반적으로 꽤 성공적인 임무였다.
레이디버그에게 불운한 임무지만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구독해주세요. 알림을 켜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 채널을 도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